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8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88올림픽 기념 방송인가요? 88회입니다. 네. 저에게 88학번은 정말 엄청나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는데. 제가 돌을 맞이한 것도 1988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30년 만에 축하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가 봉우 씨 없을 때 봉우 씨가 부동산 할머니가 뭐라 그랬지? 대학생이라 그런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내가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년회장으로 안 부르고 학생회장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봉우 씨를. 영광입니다. 오늘부터는 학생회장으로 소개해 주세요. 학교는 없지만 자,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학생 이봉호입니다. 학생회장. 학생회장은 안 돼요. 왜 권위 없는 거 아니야? 그 위대한 분이 하셔야 되고 저는 그냥 학생, 젊은 학생. 그렇게 좋았어요? 학생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죠. 제가 휴가 내내 스트레스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냥 그런 소소한 재미도 있었다. 그 정도. 예. 진짜. 자, 오늘 좋은 소식도 있고 꿀꿀한 소식도 있습니다. 꿀꿀한 소식은 제 개인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군요. 네, 그럼 좋은 소식은 우리 공범자들 기각됐다고 합니다.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네, 아니 웃기지도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주말 내내 너무 바빴습니다. 더 웃긴 건 이거 한번 유예했었잖아요, 결정을. 네. 한번 연기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것 때문에 금요일 한 점심 때부터 이제 굉장히 바빴어요. 이제 N9 사장이랑 최승호 PD랑 계속 전화를 하고 어쩌고 무엇을 해야지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데 금요일이 아니군요. 목요일 날 소식이 들려왔고요. 금요일 날 원래 이제 그 심리가 있는 날인데 금요일 날 심리를 안 할 것이다라는 정보가 목요일 날 이제 입수돼서 저희가 목요일 날 논평을 냈고요. 목요일 저녁에 긴급 논평을 냈고 조속히 미루지 말고 해라 했는데 결국은 금요일날 밀었는데 그날 이제 심리에 가서 최승우 PD가 만약에 월요일 오전까지 결정이 안 나면 모든 상영이 일정이 다 중단되고 2주 후로 넘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것이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라고 아주 간곡하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뭐 다행히 이게 기사화도 많이 됐고요.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돌마고 붉은 파티에서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 서명을. 그런데 서명을 만들어서 올리자마자 집에 오니까 700건 정도의 사인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고요. 한 2만 명 넘게 보내주셔서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다 영향력을 미쳐서 기각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근데 MBC 측이 그 심리에서 내놓는 주장이 사실 너무 웃겨서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MBC가 이 영화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못해요. 왜냐면 당사자들이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다 당사자들 인터뷰로 구성된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못해. 못하고 계속 뭐라고 주장하느냐면은 이 영화는 MBC 경영진 또는 전 경영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모욕이다.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나를 모욕하고 있어. 최승호 PD가 SNS에서 썼어요. 너무 황당하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한 말인데. 자기네들이 한 말이 자기네들한테 명예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살짝 후회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한 말과 행동들이 부끄럽다는 명예훼손이었어. 자기에 대한 내 명예훼손이었어. 혼란스러운데? 이게 만약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면 이건 진짜 시대의 코미디입니다. 이건 진짜. 셀프 명예훼손. 네, 이제 사법부가 최소한의 상식과 면은 세웠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내가지고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진짜. 결국은 홍보해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갑시다. 다행히 덕분에 사인만 해주신 분들이 다 영화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영화 꼭 보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댓글
이거 보니까 너무 재밌어. 좋아. 이거 큰 도움이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범자들의 가장 큰 이 어떤 서포터즈는 MBC 본인이었다. 네. 역시 우리 주연 배우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다. 네. 뭐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를 증명해주시고 네. 아무튼 재밌습니다. 모르던 법원까지 또 알게 됐네. 네. 보고 싶겠다. 판사들도 보고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뭐길래? 이러면서. 돌아가는 꼴이 너무 재밌어요 정말 MBC는. 자, 그리고 저희는 오늘 방금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앞에 가서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4명, 그 4명 문제의 고영주, 이인호, 그다음에 조우석, 김강동 4명의 적폐 이사들을 즉각 파면시키라는 청원서를 모든 단체에 연명해가지고요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조금 약간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예전에는 기자회견을 그 앞에서 하지 못하고 길 건너에서 했는데요. 앞에서 이렇게 그 정문 앞에서 갔는데 정말 처음 해봤거든요. 거기 그 자리는 저기 원래 안 되는 자리야.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 정문 못 들어가게 해요? 네. 못 들어가게 하고 정문 앞에서도 앞에서도 못했어요. 근데 정문 앞에로 한번 가보자 하고 철없는 어떤 분이 저기 가자 그랬는데 그냥 따라갔어요. 혹시 네. 되나? 그러고 했는데 아무도 막지 않았고 그리고 당연 이 우리가 청원서를 제출할 때 예전에는 굉장히 아무도 안 받으러 나와가지고 우리가 누구 주지? TV조선 때 진짜 그 무거운 걸 낑낑대고 문 앞에서 그 정문 앞에서 사진만 찍고 결국 그걸 수레에 끌고서는 그냥 담당자가 가서 제출하고 오는 아무도 우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위원장실에서 나와서 직접 받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고요. 여러 가지 오늘 지금 제작 중단 중인 기자, PD 그리고 카메라 기자 분들이 한 8분 정도 오셨어요. 뒤에 서서 이렇게 들고 계셔 주셨는데 그 커다란 그 프랭카드를 큰 거를 들고 계셨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제작 중단하고 계시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MBC에서라도 많이 와주셔서 저희가 원래 여기서 할 때는요 한 줄을 채우기 어려워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워낙 과천 그 정부종합청사 앞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못 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막 2줄 채우고 뒤에서 막 서 있고 굉장히 사람도 많이 왔습니다. 방송 네, 자 오늘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주말에 왜 여기서 주말이라고 하니까 또 주말에 참 일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금요일 붉은 파티 때 저는 붉은 파티가 끝나고 끝나자마자 정책위원회를 했어요. 민원연. 그런데 이제 정책위원회를 가가지고 이제 붉은 파티에 대한 평가와 여러 가지 소감, 그 다음에 KM 정상화 시민행동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막 듣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의견이 많고 뭐 비판도 많고 뭐 한탄도 많고 왜 이렇게 이게 잘 안 돼, 이렇게 상황이 빨리빨리 잘 안 되느냐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도 막 내고 막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갑자기 박성훈 대표님이 막 얘기하다 말고 오늘 뉴스 봤냐고 오늘 MBC 뉴스가 난리가 아니라고 막 그러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나왔다고.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건성건성 듣고 있는 내가 정말 잘못 그려졌다고 막 그러셔서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아 저것도 써야 되는구나 그렇게. 근데 엄밀히 따지면 잘못 그려지진 않았는데 그냥 하시는 그대로 나오긴 했는데 아니 근데 어디가 잘못 그려졌는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MBC에 이렇게 보도하면요 사실 그건 약간 훈장과 같은 거예요. 아 열심히 살아났다는 그 흔적이죠. 네, 그냥 뭐 사드 반대 열심히 하시는 그럼요. 좋은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어제 KM 그러니까 금토일의 그 뉴스들을 보니까 KM 위주로 이제 요 사안 위주로만 봤거든요. 제가 잡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정상화를 둘러싼 몇 가지 중요한 뉴스거리를 어떻게 보도했는가. 그 보고서를 지금 정리를 했거든요. 먼저 7월 31일 날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임명됐죠. 그리고 8월 8일 날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8월 8일 날 블랙리스트 폭로가 됐고요. MBC. 네, MBC 블랙리스트가 폭로가 됐고 이날 카메라 기자들이 제작 거부를 선언을 했고요. 8월 11일 날 MBC 보도국 소속 기자 81명이 제작 중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국회 방문을 했다가요. 여기에서 또 이 마침 제작 중단 사태,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이 막 있으니까 관련된 발언을 했어요. 국회에 방문해서.
그래서 요런 일련의 일들이 쭉 있었는데 이것들 어떻게 누가 보도했나 봤어요. 일단 7월 3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호성 신임 방통위원장에게 이제 그 임명을 했어요. 전자결제로. 그랬더니 이날은 MBC와 JTBC만 관련 보도를 내놨어요. 근데 제목이 MBC와 JTBC가 완전히 다릅니다. MBC는 네 번째 강행 카드, 휴가 중 서명이라는 제목으로 강행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보도에서도 앵커도 그렇고 거듭 강행을 강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야당은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리포트에서도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지만 탁월한 능력을 높이 평가해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조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왜 필요한지 회의감이 든다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대변인 발언, 그다음에 더 이상의 협치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 발언,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국민의당 의견, 이렇게 세 개를 다 쭉 이어서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MBC 보도는 그 흠집 내는 거죠. 그 임명을 반대하고 비판하는데 이제 방점을 찍었고요. 강행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JTBC는 반대로 이호성 임명, 방송개혁 본격화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는데요. 이 신임 위원장은 곧바로 해직 언론인 복직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종편에 대한 특혜 조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JTBC는 종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딴 발언이요. 방통위원장이 청문회에서 저도 4개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돼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발언 등을 담아서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종편이다 보니까 종편 관련된 그 문제 해결 이런 발언한 것을 좀 많이 담았더라고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JTBC는 자신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 같죠. 종편을 줄여도 자기네들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잘했지. 그동안 사실 잘했죠. 그리고 8월 8일 그 문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이 지난 10년간 참담하게 무너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이슈가 되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이날은 KBS와 JTBC만 8월 8일엔 보도를 했어요. 근데 KBS 보도는 사실 보도 내용은 지금 오늘 제가 KBS 몇 가지 얘기를 할 텐데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냥 드라이하게 좀 약간 밋밋하게 해서 내가 막 음흉한 생각을 갖고 보면 나쁜 것 같기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또 그냥 밋밋해요. 그런데 이 보도가 이래요. 문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언론 자유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거나 대통령 발언을 이런 쭉 녹취를 막 여러 가지 녹취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방송을 정권이 장악하려는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방통위원장에게는 방송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언론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 인연이 없는 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건 그야말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래. 이게 이상하게 들으면 우리 건드리지 마 이렇게 들리죠. 예. 그러면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발언을 전하긴 전했는데 이상하게 방송의 독립성, 공영방송 정상화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발언만 아주 음흉스럽네요. 네네 맞아요. 대조적으로 JTBC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발언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새 방통위장 임명장의 행간이라는 제목에서 8월 8일에 공영방송이 지난 10년간 참담하게 무너졌다라는 문 대통령 발언 그대로 전하는데 이것을 전한 다음에 공영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도 뭐 지난 정권의 무리한 방송 장악 시도 때문이라는 문 대통령 발언을 담아주고요. 방송 적폐 청산을 위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시동을 건 게 아니냐 라는 분석을 내놔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방점이. 저쪽은 방송 독립을 요상하게 정치적 독립을 요상하게 강조하고요. KBS는 JTBC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방점을 찍어요. 아니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주려면 일단 건져내줘야죠. 일단 수렁에서 건져내야 뭐 독립을 시켜주든 말든 하지. 네, 자, 너무 마음이 급하시네. 그러니까. 근데 KBS가 MBC처럼 용감하진 않아. 그냥 조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MBC 블랙리스트가 8월 8일 날 터졌는데 그 8월 8일 날 관련된 그 블랙리스트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터진 날 보도한 곳은 어디? 터진 날? 보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긴 했겠죠. JTBC. 네, JTBC만 한 건을 했습니다. JTBC는 MBC 사내 블랙리스트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굉장히 자세히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뭐 거의 나와야 될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도 하나에 알차게 잘 담았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저것 거기에다가 노조 측 주장 담고 그다음에 이제 사측이 정체불명의 문건으로 노조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까지 쫙 담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느 방송사도 이 11일까지 블랙리스트를 더 이상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 9, 10, 11, 4일 동안 아무 데서도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를 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11일 날 MBC 카메라 기자 이외에 보도국 기자 80여 명이 제작 거부에 돌입을 했죠. 그러니까 거의 이때쯤 되면 200여 명이 넘는 기자, PD, 카메라, 보도국 기자 해서 2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제작 거부를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뉴스가 결방이 됐어요. 그래서. 네네. 일부 뉴스들은 거의 못하고 그리고 저녁 종합 뉴스도 좀 허접하게 좀 되고 뭐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보도한 곳은 어딜까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요? 네. SBS. 오. JTBC. 그렇지. 너 이제 자격이 있다. 방송 모니터. 활동가로서 감이 있구나. 야, 제가 마음 놓고 탈핵 공동 행동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그건 좀 이따 얘기해요. 탈방만 7개. 하나만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정리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SBS에서는요, MBC 사장 거취 압박, 제작 거부 확산이라는 보도에서요, 뭘 했냐면은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MBC PD들에 이어 보도국의 절반 가까운 기자들이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하며 제작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면서 옆집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전했습니다. 옆집. 딱 옆집 얘기 그냥 한가하게 나 마음 편해 그러면서. 엄밀히 옆집은 아니에요. 상암동과 목동은 꽤 멉니다. 아니야. 요즘 SBS가 그 MBC 바로 옆에도 있잖아요. SBS 사옥이 저기 상암동 상암 사옥 바로 옆에도 있잖아요. 뉴스는 목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아무튼 드라이하게 잘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자회견 그 장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준 다음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를 찾은 그 내용을 또 전했어요. 한 보도에서 JTBC는 그렇게 섞지 않고요. 논란의 MBC 블랙리스트 후폭풍 증폭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SBS와 비슷하게 관련 내용을 쭉 전해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JTBC가 더 잘한 건 이 때문에 MBC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들은 일부 결방되거나 축소됐습니다. MBC 사측은 어제와 오늘 잇따라 경력 기자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라고 또 보도를 합니다. 보도 잘하네요. 네. 그래서 MBC 경영진의 무책임한 이런 행태.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지금 아니 안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MBC가 MBC 노조원보다 그러니까 전국 언론 노조 MBC 본부보다 딴 노조 사람들이 적으면 신규 채용을 막 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시용 기자, 시용 PD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 와중에 그리고 MBC가 지금 누구 사람을 뽑을 처지가 아닌 게요. 돈을 너무 못 벌어요. 시청률이 너무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게 MBC 수입이 심각한 상태거든요. 사실은 정권 공영방송 정상화가 되더라도요. MBC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할 정도로 MBC가 부동산 말고는 이 방송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게 심각해요. 그런데 자체 제작 컨텐츠의 질이 너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와중에 경력 기자 채용 공고를 2번이나 이렇게 잇따라 내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황당한 일이고
사실 이 행위 자체가 그 노동법 위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막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효성 위원장이 국회 방문을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11일 날. 사실 이날은 이 위원장이 국회를 그냥 다 도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만 만나고 바른정당이랑은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거부했더라고요. 굳이 안 만나셔도. 네. SBS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의 보도에서 이효성 위원장이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섞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효성 위원장 발언을 이렇게 쑥 전하면서 이렇게 기자가 말을 합니다. 박문진 이사진이 MBC 사장을 교체할 권한을 갖는 만큼 사실상 사장 퇴진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송의 어떤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이런 것을 잘 못했을 때조차도 무조건 3년 임기를 채워야 된다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해임이 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바란 부분을 잘라서 보여줍니다. 뭐 SBS가 잘 보여줬어요. KBS도 이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날 이 보도는요. 지상파 3사만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이효성 위원장 방문 자체는 지상파 3사가 보도했는데 KBS는 그야말로 또 굉장히 드라이하게 또 이렇게 쭉 옆집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MBC를 거론하면서 MBC 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꼭 보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네. 그다음에 이 위원장의 이 3년 임기를 꼭 채워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찔렸나 봐요. 이 말을 이렇게 두 번이나 기자도 말하고 또 발언 그 녹취록도 막 보여주고 녹취한 그 발언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비판을 전하고요. 이렇게 기자가 전해주고 그다음에 강효상 대변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발언을 또 녹취 인용해서 들려주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SBS에 비해서는 이 이효성 위원장을 비판하는 데 방점을 찍은 보도였어요. 그렇죠. 네, 그런 야당의 입을 빌려서 내놨어요. 네. MBC가 가관입니다. MBC 보도는 정말 웃겨요. 책임 물을 수 있다. 노골적 탄압 이런 보도였는데요. 제목만 봐도 네. 노골적 탄압이라 네. 이거지. 노골적 탄압이다 이거지. 책임 물을 수 있다는 이효성 위원장 발언은 노골적 탄압이다 이런 건데 이게 이효성 위원장 발언을 먼저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기자가 말하냐면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규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권의 뜻에 따른 것임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런 말을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장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 위원장의 행동이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규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권의 뜻에 따른 것임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딱 정리를 해줘요. 그런데 그러면 그 뒤에 부인하지 않은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근거가 뭐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이 있습니다. 망가진 공영방송의 처참한 현실을 위원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이라고 말하거든요. 요 대목을 딱 잘라서 붙여줬어요. 이게 근거라는 거지. 오더를 받은 것처럼. 같은 발언을 했다. 그런 다음에 이 위원장이 제9시를 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또 민주당에서도 저에게 주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바라는 장면이 있어요. 요걸 또 잘라서 넣어줘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문 대통령이 말한 걸 넣어줍니다. 가장 심하게 참담하게 좀 무너진 부분이 우리 그 방송, 특히 공영방송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우리 방송, 특히 공영방송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 개의 발언을 땅땅땅 집어넣은 다음에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예. 아니 너무 지겨우니까. 너무 똑같은 말 하고 있으니까. 거의 드라마를 만들었네. 예. 이 세 개의 발언을 땅땅땅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뭐냐? 야당은 공영방송, 특히 MBC에 대한 길들이기를 넘은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발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또 딱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해서 결국은 공영방송 정상화가 아니고 이것은 그 정권의 방송 장악이다 이 주장을 합니다. 우연찮게 세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무튼 네, 우원식 위원장이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효성 위원장이랑 한마디로 이 보도는 지금 MBC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유병수 기자, 이 기자가 이제 자기가 정말 망상을 해가지고 그 세 개의 발언을 쭉 붙여서 이것은 정상화라고 주장하지만 정상화가 아니고 방송 장악이다. 이렇게 유병수 기자가 우리 배낭 활동가께서
주목해야 되는 기자입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자주 소환되는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보고서에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정말 웃기는 사람 최고의 그 박서근 대표를 흥분시킨 보도가 나옵니다. 요 기자도 백연상 기자라는 분인데 요분도 자주 이 보도는 공영방송 정상화 시민행동 어떤 단체라는 우리 어떤 단체인지 나한테 와서 드디어 물어보지. MBC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공중파에 네, TV조선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네. 자 뭐라고 하냐. 지난달 13일 발족한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이라면서 쫙 우리 발족식을 보여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공동대표인 박서근 씨가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이끌었으며 2005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최근에는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네. 그렇게 많이. 그다음에 여기에 박서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사드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를 잘랐어요. 사드 미국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참 말도 간단합니다. 요거 하나를 딱 잘라서 보여줍니다. 제가 사실은 초안에 뭐라고 썼냐면은 박서근 대표가 공동위원장인 거 맞고 그가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발언을 한 거 모두 맞다. 맞아 진짜예요. 맞아요. 뭐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한 수많은 운동 중에서 활동 중에서 과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뽑은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최근 이 박서근 대표가 한 가장 중점적인 본인이 최고로 지금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퇴진행동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 국정농단 사태를 해결한 퇴진행동의 어떤 그 공동대표로서 큰 역할을 했는데 왜 나는 그리고 촛불이라는 그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 일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 또 언론 어찌됐든 민원연에서 언론운동을 지금 거의 10년 넘게 계속 해오신 건데 왜 언론운동 했다는 거 빼고 느닷없이 그 예전에 했던 소고기 그리고 국가보안법 2005년 심지어 2005년 국가보안법 폐지 이거를 그렇게 공동위원장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거를 다 끌어다가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벌써 종북몰이의 냄새가 예. 아니다. 심하게 나죠. 반미. 네. 그렇지. 심하게 납니다. 종북 반미야. 맞아요. 그 종북 반미라고 생각되는 활동만 뽑아서 이제 이거에서 이 타이틀을 걸었던 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전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여기 없네. 한미 FTA도 하셨습니다. 사실은. 한미 FTA 반대 때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는데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서부터가 사실 박서근 대표 화낼 일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이 문제인데 엄청 심각합니다.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는 이게 우리가 236개 단체인가 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연명해준 단체까지 해서. 근데 시민행동에 참여한 민권연대는 종북 콘서트로 논란이 됐던 황선 씨의 남편인 한총련 의장 출신 윤기진 씨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복잡도 하다. 참 복잡하죠. 황선 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황선 씨의 남편이 있는 그 단체가 민권연대가 이 시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영촌이니까. 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친북, 반미 성향의 정책을 지지해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게 정체가 뭐야 도대체? 친북 반미 정책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 도대체? 친북 반미 성향의 정책이라는 것이 박서근 대표도 지금 비슷하게 친북 반미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눈길 자체가 뒤틀려 있어요. MBC의 눈길. 그다음에 그런데 친북 반미 성향을 지지해왔던 끊임없이 지지해왔던 이 분의 발언을 하나 따야 되잖아요. 땄는데요. 이게 너무 시시한 거예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을 더욱 자극해 한반도 핵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는 행위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라는 발언을 2016년 어떤 기자회견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이 발언을 보여줘요. 이거 너무 지극히 멀쩡한데? 정상적이지 않아요? 너무 멀쩡한데. 아니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을 더욱 자극해서 핵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 중단되어야 된다. 친북 반미가 아니야 이거는. 전쟁이 무서운 거지. 그냥 겁이 좀 많다. 전쟁이 무서운 거지.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건데 이 장면을 참 기자가 실력이 없어요. 정말 이분이 참 끌어올 만한 장면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기자 입장에선 저게 정말 우와 이건 엄청난 종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확성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확성해야 되거든. 대북 정책 중에 핵심이니까. 네, 그거밖에 없거든. 그 다음에 더 웃긴 건요. 또 시민행동에 참여한 범민련 난축본부는
거기에 빠지면 1997년 이적 단체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북한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라고 기자가 말하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그 아저씨가 전체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연대적 인사를 보냅니다. 뜨거운 연대적 인사를 보냅니다. 이런 발언을 한 걸 우리 민족끼리 영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빼박 그냥 완전히 이건 종북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약간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나왔어요? 북한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까? 자 아무튼 MBC 이 기자께서는 어떻게 하면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에 종북 낙인을 찍을까 오다를 받으신 것 같고요. 엄청나게 국립 끝에 우리 전 그 연대 단체 이름을 다 뒤져가지고 결국 나온 게 민권연대인데 민권연대를 지적하자니 황선 씨밖에 꼬투리 잡을 게 없어요. 황선 씨의 남편 이걸로 지금 몰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범민련은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이적 단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민련 난축본부를 이제 찾아낸 것 같아요. 맨날 저 얘기예요. 1997년 얘기 맨날에 이적 단체로 됐다고 몇 년 전이야? 예, 그런데 정말 제가 이걸 쓰다가 다 날아간 것에는 제가 진짜 그 236개 단체를 다 적었어. 우리 단체 여기 이 단체에 뭐 누구가 들어있는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주 지극히 보수적인 언론단체들, 그러니까 언론 현업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 시민사회 단체도 들어와 있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그 경실련, 특히 경실련처럼 경실련은 사실 정치적인 이슈에 잘 결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경실련, YMCA, YWCA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전혀 문제 삼을 수 없는 단체들, 뭐 여성단체, 인권단체 다 들어와 있는데 그 단체는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느닷없이 범민련 남측본부하고 황선 씨 남편 이것만 이렇게 강조를 해서 우리 그 시민행동을 이제 종북으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를 보인 거죠. 근데 정말 보도를 못한다. 그렇게 종북으로 보이게끔 하고 싶으면 뭐 범민련하고 민권연대를 좀 더 까야 되는데 깔 게 진짜 없었거나 너무 이게 안 믿어지잖아. 도대체 뭐가 종북의 근거인지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도에서. 근데 찾다 그거밖에 못 찾았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별로다. 별로예요? 별로야? 뭐 홍보를 잘 안 해줬네. 이게 더 세게 해줬어야 이게. 알고 그나마 맨 마지막에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지난달 21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번갈아가며 두 방송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다고 전해줬어요. 거기서 좀 고마운 마음이 울컥 들더라고요, 제가. 근데 MBC가 여러모로 홍보를 해주네요. MBC가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이 정도는 해줘야 이게 또 도움이 될 텐데.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보고서를 날렸는데요. 날려서 다시 써야 되는데요. 그 다시 쓰기 전에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도를 모아놓은 걸 보면 이제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하나 더 있었냐면요. 8월 12일에 그 장충기 문자 있잖아요. 장충기 문자 중에서 MBC 관련 문자가 발견된 거예요. MBC에 그래서 그랬죠? 이게 이제 결국은 공영방송 문제랑 같이 결부돼서 이걸 도대체 누가 보도를 했을까 보니까 일단은 JTBC와 SBS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정상 방송은 저 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8월 12일에 MBC의 청탁 정황해서 삼성 장충기 문자 공개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에서는 SBS보다 훨씬 자세히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그 장충기가 받은 문자가 우리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잖아. 이번에 장충기가 보낸 문자가 있는 거야. JTBC에서 뭐라고 보도하냐면요. 장충기 씨가 MBC에 청탁을 하고 실제 MBC의 인사에 영향을 준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장 전 차장이 받은 답장에는 감사의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서 언급된 특임사업국은 2014년 10월 새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당시 안광한 전 MBC 사장 주도로 교양제작국이 해체되고 특임국 등 각종 사업국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임국은 지난해 드라마 옥중화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정윤회 씨의 아들 정우식 씨가 출연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몇 개가 엮여 있는 거야? 깨알같이 이렇게 쫙 연결해가지고 삼성이랑 정윤회, 최순실, MBC, 안광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 꼭지로 이렇게 JTBC가 제대로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SBS는 장충기 문자 파문 재판 영향은이라는 보도를 어제 8월 13일 날 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근데 이 보도에서는 사실은
MBC 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장충기 문자 전체를 거의 첫 보도한 거예요. 이 보도가 SBS에서. 그동안 SBS, 그러니까 모든 방송사에서 장충기 문자는 JTBC에서만 나오고 일절 안 나오다가 어제 저녁에 이제 8월 13일 날 SBS가 처음 보도를 한 건데 이 보도의 첫 문장이 기자의 첫 멘트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MBC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안광한 MBC 사장과 동기인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을 통해 특정인의 인사를 부탁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MBC는 오늘 조직 개편 과정에서 있었던 정상적인 인사일 뿐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요 내용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우리가 아는 뭐 CBS 얘기, 연합뉴스 얘기 뭐 이런 다른 우스꽝스러운 문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보도가 끝납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나마 결론은 뭐냐? SBS, JTBC만 그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나마 보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KBS는 크게 반항하지는 못하지만 끙끙거리고 있고 특히 MBC 문제를 보도를 안 하는 거 블랙리스트 이거를 전혀 보도하지 않는 거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TV조선 이런 채널A, MBN 지금 보도 안 하는 애들 아무것도 보도하지 않는 거죠. 장충기 문자도 보도 안 하고 MBC 블랙리스트도 보도 안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되는 것도 보도 안 하고 그냥 꾹 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스펙트럼이 참 이렇게 쫙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참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방송 보도는 마치겠습니다. 역시 방송사 2개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네. 근데 MBC랑 TV조선만 나오면 어떡하지? 아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시민이 단결만 하면 언론 집회 세력 무조건 이깁니다. 왜 종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일 편파방송만 한다고 종편입니다. 종일 편파방송이 내 욕이 나오고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 나오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오도를 하고 종편이가 4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고 모든 언론 세탁기 이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에 넣고 확 돌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신문 요즘에 북한하고 미국이 계속 서로 막말하고 있잖아요. 네, 약간 섀도우 복싱 같은 느낌이 나죠. 네, 내가 너 죽인다 말하면서 막 하는데 뭐 어쨌든 이거 가지고서 지금 관련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진짜 재밌는 보도는 동아일보랑 조선일보가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왜 자꾸 침착하게 행동하느냐고 걱정하는 그게 잘못이에요? 그게 잘못이지? 그러니까 자꾸 좀 되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 시민들의 침착한 대응을. 왜? 아니, 그러면 막 우리 사재기라도 해야 되나? 내 말이 그 말이면 자, 일단 보도를 좀 볼게요. 동아일보가 11일 내놓은 보도인데요. 제목이 한국 생활 10년 만에 첫 두려움. 현금 준비하는 외국인들이라는 보도입니다. 근데 제목 그대로 내용이 뭐냐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현금을 지금 준비하고 막 물품을 사재기할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예전보다 지금이 더 불안한 것 같다. 지금 현재 정세를 보아하니라는 그런 발언들을 쭉 나열한 보도예요. 첫 문장도 이거 되게 또 동아일보가 감성을 건드리는 문장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첫 문장이 10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의 한 은행 앞 금발의 한 젊은 외국인 여성이 불안한 표정으로 은행문을 열고 나왔다. 손에는 하얀 봉투가 있었다. 아침에 북한 뉴스를 봤다. 혹시 몰라 일단 현금을 조금 갖고 있으려 한다고 말한 뒤 급히 자리를 떴다. 금을 가지시지 그러죠. 네. 아니 북한 뉴스를 봐서 그랬다고요? 그럼 지금 뭐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뉴스는 뭘 봤다는 우리 민족끼리 조선 중앙 TV를 봤다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포격한다니까. 그러면 겁을 먹을 수 있다. 서울보다 보셨나? 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대충 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되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막 불안감을 자극하려고 하지만 우스워 보이는 사실상. 그리고 요새 기사 쓰는 거 보면 너무 대충 쓰지 않아요? 뭐야 이게. 네, 근데 그냥 이렇게 나열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뭘 덧붙이느냐? 일부 외국인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한국인들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오래 살아보라 그래. 그죠? 외국인들의 입을 빌려서 이 나라에서 오래 살아보라. 사재기도 안 하고 현금 인출도 안 하는 내국인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뭐 한 컨설팅사에서 일하는 대만 출신 리산 위안 씨의 뭐 불안한 모습이 없어 놀라울 정도, 막 이런 발언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데요. 이 기사가 되게 웃긴 지점은 마지막 문단이에요. 자, 외국인들의 이런 발언을 전하고 국내 이제 내국인들 발언을 이렇게 따야 되는데 내국인 반응이 어땠느냐? 아, 그럼 사재기라도 해야 되느냐? 라는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국인들은 다 이 동아일보 기자의 어떤 인터뷰에 좀 짜증을 냈나 봐요. 이상한 걸 물어보니까. 그래서 뭐 얘기를 하면서 직장인 정모 씨가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쏠까라는 안이한 생각을 해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사회가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면 더 이상하지 않겠느냐? 아유. 인터뷰 하나로 기사 하나가 반박이 다 됐네. 네, 반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기사가 이 문장 다 반박이 되는데 이걸 구성상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하다 붙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꼴이 웃어졌죠. 진짜 기사 못 쓴다. 아, 진짜 죄송한데 기자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못 쓴 기사네요. 진짜. 엉망진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몇 단짜리 기사예요?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커요? 네. 이런 왜냐면 외국인들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 두세 명 한 게 아니라 막 4-5명, 6명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짜? 네. 아니 이 기사를 처음에 기획하고 쓴 기자도 문제지만 이걸 그대로 올린 데스크는 또 뭡니까? 이건 차라리 뭐 제목이 이런 외국인들은 걱정하지만 시민들은 침착 뭐 이렇게 가면은 차라리 VS로 붙이든가. 그렇게 가면 괜찮은데 이거는 제목도 심지어 이렇게 뽑아서 기사가 아주 멍청해졌다. 아 진짜 수준 알만합니다. 네, 시민들의 수준에 동아일보가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망했다 기사. 아니 근데 네. 우리 시민한테 왜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아, 전쟁 난다는데 긴장되지 않으세요? 막 사재기 계획은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침착하시죠? 나는 진짜 기자가 아니고 정신병자였을 것 같은데. 뭐야 이 새끼?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질문이 진짜 상상이 안 가. 뭐라고 물어봤을까? 나 같았으면 진짜 도를 하십니까 수준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아마 인터뷰도 많이 못 땄을 거야. 그러니까 나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 이거 뭐야? 전쟁 준비 안 하세요? 이런 거. 자, 동아일보가 이렇게 멍청한 진상을 떨고 있는 사이에 오늘 좀 재밌네요 기사들이. 조선일보는 뭘 했느냐? 외신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외신은 늘 밥이 MBC와 조선일보의 밥이에요. 그럼요. 꼭 봐야 되죠. 우리 짜증나요. 나은 씨와 하고 저는 그 외신을 확인해야 돼요. 너무 짜증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제목이 큰 따옴표 인용인데요. 괌은 긴장하는데 한국인은 괌 놀러가. 제목부터 느껴지시죠? 네, 한국인들은 지금 안보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어.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괌은 긴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보다 잘 쓰긴 했다. 근데 내용은 뭐 도찐 개찐입니다. 어떤 식이냐? 지금 외신들은 잔뜩 긴장한 괌의 모습과 평소처럼 괌으로 휴가를 떠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비교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외신들의 그 내용을 소개를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CNN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라운드 제로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해변에서는 한국에 온 관광객들이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지금 한국은 놀랄 만큼 평온한 분위기 뭐 이런 보도를 내놨다고 해요. 근데 그라운드 제로가 뭐냐? 폭탄이 떨어지는 지점이래요. 그래서 그냥 이제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렇게 말까지 했는데 관광객들이 신경도 안 쓰고 막 관광을 온다라는 약간 좀 관광 온 사람들을 사실상 비난하는 그러니까요. 논조인데 그래서 그럼 CNN이 정말 이런 보도를 냈나? 검토를 해봤는데 유력하게 관련 보도로 추정되는 게 한 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해당 보도의 실제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어 부분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해석한 바에 따르면 미군 세관 당국자가 그라운드 제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어떤 조크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니, 이게 되게 농담이잖아. 그죠. 이거는 뭔가 되게 위협 경고 발언이 아니에요. 님들은 그라운드 제로에 왔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라운드 제로라는 상황이 심각했으면요. 세관 직원이 그렇게 하고 들여보냈겠어요? 그죠. 못 들어가게 해야죠. 당연히. 근데 인사말인 거예요. 일종의 농담처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마치 농담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되게 경고 방송이 나오는데도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어요. 100% 조선일보가 일부러 왜곡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또 하나는 조선일보 보도가 계속 한국인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기사를 보면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아시아 여행자들이 여전히 괌을 많이 찾고 있다. 야, 이거 봐. 그럼 거기서 또 한국인만 뽑아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굳이 한국인들만 마치 전혀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무지한 한국인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신은 아무도 이렇게 확인해 볼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막 보도해.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이 있는 다음 그 단락이 CNN 보도 같은 경우에 뭐냐면 어떤 군에 대한 신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현지 주민들이 어떤 북한의 공격에 대한 미국의 보호 체계에 신뢰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그 바로 이어지는 단락의 첫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에선 두려워하고 있지만 대다수 감 주민들은 그래도 미군이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을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관 직원이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죠. 그 때문에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야마가 굉장히 큰일이 났는데 사람들이 두려움을 모른다.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또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안심할 만한 안심하고 있다라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전쟁하는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저 국무장관이나 합참의장 미국 쪽에 미군 합참의장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우린 전쟁 안 한다. 어제도 얘기했어요. 어제도 합참의장을 한국 왔거든요. 어제 그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합참의장은 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군사적인 수단 최후 수단이다. 우리 렉스 틸러슨하고 우리 외무부가 전부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거기 지원할 것이다.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당연히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조선일보는 혼자 전쟁 갔어요. 혼자. 왜 감에 가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 조선일보 사옥 한번 가봐야 돼. 사재기 했을 수도 있어요. 동아일보는 현금 인출하라고 화가 나 있고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 있고요. 그럼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평화로운 모습을 비난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지적을 하지 않겠어요. 안보이식이 휴가 갔다 이런 얘기. 그렇죠. 조선일보 그 만물상이라는 코너 칼럼 제목이 이상한 평온이라고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박정은 논설위원입니다. 이분이 일단 평온한 시민들을 향해서는 이게 이런 우리 사회, 한국 사회의 위기불감증을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김정은이다. 우리가 겁먹어주지 않으면 협박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겁먹어야 돼 그럼? 겁먹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평온은 정말 현명함의 결과일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설마 하면서 현실을 회피하는 심리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현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니들이 무뎌져서 어리석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일단 해요. 이거는 시작일 뿐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덧붙이느냐. 우리 위정자의 DNA에는 설마 유전자가 들어있다고 한다. 눈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 설마하다 망하는 길을 걷곤 했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휴가 모드다. 정부가 설마하다가 뭐 이게 하는 게 망하지 않기를 뭐 바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어떤 외교 행보나 안보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는데 그 근거가 설마 유전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단 웃긴 거고. 맞아 보도가 너무 거지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휴가 뭐 안보 휴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근거가 이낙연 총리하고 경제부총리가 휴가를 갔기 때문이라고 그걸 근거로 대고 있는데요. 그 두 분 뭐 그쪽에서 휴가를 간 거랑 안보가 휴가 되는 거랑 대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가겠다는데 니들 물어봐야 돼. 만물상 쓴 분 이름이 뭐예요? 논설위원이겠지? 박정은 논설. 네. 본인은 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보자. 사재기 해놨나 보자. 아니, 본인은 뭐 정부 관계자가 아니니까 이거 쓰고 갔을 수도 있겠죠. 아니, 와 그렇게 안보를 걱정하시는 자기는 또 가야 돼? 밤잠 못 이루고 계실 수도 있고요. 자기는 어쨌든. 설마 안 하는 거 아니야? 막 준비해야 되는 거, 피난 준비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재기도 하고 항공도 다 뽑아놓고. 자택 봐야 돼. 총일 쏠 수도 있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요 보도는 여기까지고요. 또 하나 굉장히 황당한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박재선 부장님께서 요거를 한번 말해주는 게 어때요? 라고 권유를 해보셨는데요. 지금 약간 성대모사 아니에요. 그분 성대모사는 잘 못합니다. 네. 혀가 짧아져야 돼. 혀가 안철수인데. 우리 박배선 부장은 혀가 길어서 그렇게 발음이 된다는데 누나 그러잖아. 안철수 전 의원 같은데. 네, 저는 더 이상 놀리지 않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9일 날 정부가 비급여 지금 항목으로 되어 있는 내용 그 보험급여 그 항목들을 다 보험급여 항목에 포함하겠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죠. 이런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네, 그렇죠. 근데 요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핵심 그 쟁점들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그 세금 폭탄 혹은 그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거기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조선일보 보도를 아주 간략하게 보면 일단은 거의 모든 보도가 다 돈 얘기다.
보험료 폭증할 것이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이 다 나중에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나중에 또 무슨 짓까지 하느냐? 문재인 정부가 하는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쭉 나열을 해요.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정책에 대한 정부 예산 출연, 신고리 오리고기 중단 피해 보상, 소방공무원 확대 이런 정책들을 요 건보 대상 확대랑 묶어서 정부가 완전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야, 그거 어떻게 세금 낭비니? 빚을 내서라도 해야지. 선심성 세금 낭비 정책들. 이런. 그래서 헬리콥터 정부 이런 표현을 써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죠? 빚을 내서라도? 그러니까 해야 된다 안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돈을 조금이라도 예산을 쓰기만 하면 돈 너무 많이 쓴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같은 날 조선일보가 무슨 보도를 내놨냐면 제목이요. 건보 적용 대상서 빠진 탈모인들 500만 모욕. 촛불 들어야 하나. 너무 웃겨. 네, 심지어 이 기사는 김동석 보건복지 전문 기자가 작성하였습니다. 진짜 막 나가는구나 진짜. 자, 문재인 케어에 탈모인들은 빠졌다. 네, 앞에서는 같은 날 앞에서는 돈 너무 많이 들어. 큰일 났어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뒤에 한참 뒤에 지면에서는 이번엔 탈모인들이 빠져서 탈모인들이 골기를 준비하고 있다. 분노를 표하고 있다. 라고 보도를 합니다. 진짜 막 나가는 거. 네, 일관성이 없어 신문이. 네, 일관성이 없는데 기사에 심지어 그 탈모인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 사파를 이건 명예훼손 아니에요? 전 이건 정말 너무 제가 보는 제가 사진도 아니고 사파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신 분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촛불을 3명이서 들고 있는 사파를 붙여 놓았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조선일보는 이 정도 되면 사실 타블로이드급이에요. 네, 정말 심상치 않은데 뭐냐면 주장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DC 인사이드, 탈모 갤러리 등 탈모인 커뮤니티에서 지금 건보 혜택 대상에서 탈모가 제외되니까 무슨 말이 나왔냐? 탈모도 보험 적용해달라. 500만 탈모인에 대한 모욕이다. 촛불 집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또 내가 댓글 가지고 얘기한 거구나 또. 아마 DC에다가 올린 탈모계를 제가 근데 찾아봤는데 개념글에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글에 게시글에 아무 호응 없는 아무거나. 그런 내용이 있긴 했는데요. 정말 거기는 온갖 뻘골이 다 올라오는 곳인데 그 아니, 내용을 보도하려면은 좀 근거 자료를 좀 멀쩡한 데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좀 신뢰할 만한 곳에서. 어쨌든 기자가 갤지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네.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빼야지 댓글 이런데 좀.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해설을 붙이느냐? 이들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해설을 해요. 탈모인들이. 네. 근데 이게 어떤 무슨 전국 탈모인 연합회 막 이런 데에서 모두의 뜻을 모아서 낸 성명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장난처럼 쓴 글들인데 이거를 되게 진지한 글인 것처럼 포장해서 글을 올려놓고 진지하게 또 쓰는 네, 되게 진지하게 써요. 이거를 진지하게 써놓고 굉장히 황당한 주장을 막 이렇게 이들이 펼치고 있는 것처럼 해서 기사를 딱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탈모인들 좀 이상한데? 진짜 실제 그런 반응이 올라오는 거예요. 와, 나 미치겠다 진짜. 이게 조선일보가 이거를 페이스북에 링크를 했거든요. 야, 이거 거의 그냥 매기는 건데 탈모인. 근데 거기 멘션 뭐라고 써놨냐? 민두노총이요 일어나라. 얘네 진짜 막 나간다 진짜. 그 옛날에 촛불 집회 때 사람들이 진짜 장난으로 민두노총 막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촛불 주체들이 그렇게 장난처럼 말하는 거랑 조선일보가 진짜 조롱하는 건데. 조롱하듯이 이렇게 민두노총이요 일어나라 이런 멘션과 함께 기사를 딱 링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 댓글로 뭐라고 막 다냐면 제 입으로 담기도 좀 그래요. 아무튼 탈모인들을 되게 비하하는 그런 말들이 주요 추천 많이 받은 댓글 위로 막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놀려라. 얘네 물고 뜯고 놀려라고 이렇게 판을 깔아놓은 거고. 근데 그 진짜 목적이 없어. 그냥 막 이러는 거야. 또 하나의 목적, 그러니까 이 기사 대체 왜 썼을까 고민을 하다가 뭐 1차적으로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뭐 좀 어그로를 끌고 싶은 마음이 일단 까는 거예요.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하나는 촛불이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들을 촛불 시위 그러면 우리 촛불 시위 할 거야라는 그 주장하고 엮어서 그래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행동 가지고도 다 이렇게 촛불 집회 하려고 하지라는 어떤 좀 뉘앙스를 전달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 제가 12일까지 한번 확인해봤는데 요 기사가 포털에 댓글이 이렇게 막 달리잖아요. 기사 밑에. 근데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이 어떤 거였냐면 쓰레기 같은 의견에 쓰레기 같은 기사 퀄리티. 촛불을 이딴 데 붙이지 마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면 느껴지는 게 촛불을 희화화하는 거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 수준이 이런데 아직도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날이 갈수록 근데 정말 너무 짜증이 나는 게 이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문모니터 마지막 보고서였거든요. 근데 내가 이 보고서를 쓰면서 탈모인들을 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써야 되나?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정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일단 보도가 밑도 끝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목표는 그냥 오로지 문재인 케어를 까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까는 그 내용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거나 다 되는 거야 그냥. 뭐 어디 쓰레기 같은 댓글만 주워와도 되고 자기네 논조에도 일관성도 없고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뭐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데 지면은 그러니까 온라인 보도만 이렇게 냈으면은 그래 너네 원래 그 쓰레기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면에도 이거를 올려놓고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 전문 기자가 작성하고 진짜 있습니다. 너무한 이런 거 기사를. 아닌가? 네, 정말 충격적입니다. 근데 그래서 해주자는 거야 뭐야? 그가 탈모인에 대해서는 그런 결론은 없어요. 그런 결론은 없죠, 예, 조선일보한테. 네. 일단은 제가 뭐 때문에 뭘 보다가 이걸 봤는데 조선일보에서 이게 어제 8월 13일, 8월 14일 오늘 거다. 오늘 제목이 너무 기분 나빠서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조선일보의 그러니까 데스크에서인데요. 제목이 그놈의 해방값 참 비싸다 이거예요. 그놈의 해방 참 값이 비싸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최만식 전집에서 뭐 나오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무튼 옛날 그걸 뭐라 그러지 연극의 대본이래. 연극 1945의 대본이래. 그놈의 해방값 참 비싸다 하면서 해방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너무 많이 있으면서 이제 비싼 해방가표를 치르더라도 뭐 굉장히 힘들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인데 여기서 뭐냐면 이 얘기를 한참 반 이상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해방과 독립만큼이나 가슴 뛰는 이상과 구호가 넘쳐난다. 좋은 일이다. 문제는 이 정권이 비싼 해방값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까 그렇게 돈 얘기를 했잖아요. 뭐든지 문재인 정부가 뭐 한다 그러면 다 이건 국고고 내 세금이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근데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어르신들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올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90만 명으로 새로 늘리겠다고 한다. 좋은 일인 건 분명하지만 세금이 무려 30조 원이 필요한 일이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만큼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개인 집에 설치하는 지붕 태양광이 무려 529만 개 필요하다. 파리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 투기를 잡겠다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똑똑하지만 가난한 청년들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일부를 제외하면 20, 30대 내 집 마련 가능성은 뿌리채 뽑혔다는 것이다. 왜 뽑혔는지 모르겠어. 이미 뽑혀 있는데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은행 대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평생 월세 신세라는 자조다. 내일이면 광복 72주 전 해방된 조국에서 호강을 꿈꿨지만 본전도 못 찾는 해방이 되어버렸다는 최만식의 탄식이 자꾸 떠오른다. 대출 받아도 모르는 거야. 아니 대출을 안 해주죠 일단. 원래 안 돼 원래. 뿌리가 없습니다. 뽑힐 뿌리가 없어요. 담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담보가 없잖아요. 지금 뿌리가 지금 팔려가는데. 근데 정말 되게 악의적이지 않아요? 응? 그놈의 해방 참 값비싸다. 정말 한 개 이 짧은 칼럼 하나로 여러 가지 사안을 다 퉁치면서 다 그냥 돈지랄이라는 한마디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안 보고 말지. 그지 같잖아요. 이런 걸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게 참.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자, 저는 주말에 그리고 종편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워낙 오래된 이야기라서요. 제가 일부러 다시 하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창고 대방출을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제가 메일링도 하지 말라고. 네, 저도 이거를 아까 잠깐 하라고 하셔서 봤는데 너무 옛날 거예요. 7월 초 거야 막. 네. 그래서 쓱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요. 정기남 씨라는 사람이 정치 리더십 센터 소장이랍니다. 제목이 정치 리더십 센터 저희 센터가 너무 이름이 웃긴데요. 근데 이 사람이 뉴스와이드 7월 10일 MBN 뉴스와이드에 나와서요.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댓글 조작 사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이제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없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문준영 증거 조작 사건은 전적으로 국민의당의 잘못이지만 그 책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지고 국민의당 합당 조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아직 분명한 게 드러난 게 없다. 그러니 협치를 제대로 해라. 협치를 할 자세를 보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정기남 씨가 엄청 강하게 추미애 대표한테 비판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 리더십 센터 소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2016년 국민의당 창단준비위원장 정무특보였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당 경기 군포시 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정보는 쏙 빼놓고 이 사람을 정치 리더십 센터 소장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강하게 추미애 의원을 추미애 대표를 비판하는 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이게 제보였거든요. 이 사람이 예전에 굉장히 그 제보 조작 당시에 굉장히 그걸 편들었던 사람이라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5월 8일 MBN 뉴스 특보에 나와서요. 그때는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 부본부장으로 출연을 했어요. 5월 8일에는. 근데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방송에서 모의 토론 같은 걸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김영호 앵커가 국민의당이 내놓은 인터뷰에 대해서 인터뷰가 조작됐다는 얘기도 주장하는데 확실한 거예요. 국민의당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 증언자들은 확실한 거예요라고 물었더라고요. 5월 8일에. 그랬더니 정기남 씨가 제보자 두 분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어쨌든 그러나 제보자의 신원이 보호돼야 하니까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아주 완전 단정적으로 두 분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고 제보자 신원 보장돼야 되니까 공개할 수 없지만 자기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던 거의 책임자 당급의 이런 발언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정말 완전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2달 후에 다시 방송에 나와서 근데 저러고 출연하는 분이다. 저렇게 출연시켜주는 방송사나. 네, 그러니까요. 없어져야 돼. 근데 5월 8일 날 방송한 것도 뉴스 MBN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7월 10일 날 다시 방송한 것도 MBN이고. 그러니까 뭐가 있네. 네. 뭐 국민의당 음모론 말할 뻔했네. 국민의당까지만 말했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다 시기를 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사안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어떤 사람이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당을 감추고 사실 지금 국민의당 쪽 사람들이 이런 막말을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보다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말이라기보다는 공격성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최소한 자기 정당은 정확하게 밝히면서 정당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사에게도 의무가 있죠. 그렇죠. 방송사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지. 아니면은 방송사가 까든가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을. 이게 뭐 완전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이거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완전히 사기꾼 수준으로 보도를. 어쩐지 그 센터 이름이 너무 웃기더라. 정치 리더십 센터가 뭡니까? 아주 감이 좋은데? 너무 이상하다. 정치 리더십이 뭐야? 감이 좋은 종편으로 가도 되겠어. 자격이 아주 충분하십니다. 네, 할 말이 많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방송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내일은 하루 8.15 광복절을 맞아 쉬도록 합시다. 오늘도 값비싼 해방 내일 한번 맞이하는 것이네요. 내일은 정말 쉴 수 있을까요? 아직 멀었습니다. 예, 그러면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은 쉬고 수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 모레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